겨울밤 강남 대로변은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 한편 작은 벤치에 초라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죠.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로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빠르게 지나갔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도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바삐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상에 바빠 보였죠. 그런데 단 한 명의 청년만이 달랐어요. 박도윤이라는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던 도윤은 노인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 시작했죠. 따뜻한 패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직장을 축하하며 사주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간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패딩을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이 깨어날까봐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패딩을 덮어준 후 도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죠. 노인은 사실 깨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어깨를 감싸는 순간 천천히 눈을 뜨고 멀어져 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청년이 들어간 건물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도윤이 들어간 건물은 웅장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로고가 새겨진 그 건물을 노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건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노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을 지나쳐 갔어요. 하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깨 위에 따뜻한 패딩을 만지며 혼자 중얼거렸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온화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패딩을 조심스럽게 개어서 품에 안고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이 향한 곳은 바로 도윤이 들어간 그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러웠죠. 경비원이 노인을 보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어. 아주 특별한 일 말이야. 승강기에 오른 노인은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강기가 올라가는 동안 노인은 품에 안은 패딩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온기였죠. 회장실에 도착한 노인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입사한 신입 직원 명단을 가져다 줄 수 있겠나? 비서는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것을 보시려고 하시는지요? 노인은 패딩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친구를 찾아야 해서 말이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회장실에서 신입 직원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죠. 박도윤. 노인이 그 이름을 조용히 읽어보았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서 받은 자료에는 도윤의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분명히 그날 밤 자신에게 패딩을 덮어준 청년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노인은 도윤의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의 성실한 성격,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노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임원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박도윤 신입사원을 회장실로 불러줄 수 있겠나? 비서는 당황했어요. 신입사원을 회장실로 부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이지. 그 친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벤치에서 느꼈던 따뜻함,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진 선해,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온기를 말이죠. 이런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었나 싶었어요. 도윤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배울 것이 많아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도윤 대리님, 회장님께서 회장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신입이 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실 거예요.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장이 자신을 부른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며칠 전 벤치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놀랐지? 그날 패딩 덮어줘서 고마웠어. 노인의 목소리는 그날 밤처럼 온화했어요.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노인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어요. 노인은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접어둔 패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내게 준 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 그건 따뜻한 마음이었지. 노인은 도윤 맞은편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성호야. 이 회사의 회장이고 동시에 한때는 너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 김성호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어릴 때부터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공조차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천 조각들을 모아서 공을 만들어 차고 놀았지.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이 성공한 기업가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성호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20살이 되어서야 고아원을 나왔어. 온갖 일을 다 해봤지. 공사장에서 일하고 야간 경비도 서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단다. 김성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실패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렇게 여기까지 왔단다. 김성호 회장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점점 잊어버린 게 있었어. 바로 사람의 따뜻함이었지. 김성호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해졌거든. 모두 뭔가를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달랐어. 김성호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추워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눠줬지.
그 순간 내가 잊고 있던 진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느꼈단다. 김성호 회장은 서랍에서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깔끔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내 명함이야. 도윤이 명함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박도윤 대리 마이너스 인재개발 특별기획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신입사원에서 갑자기 대리로, 그것도 특별기획팀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김성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라고? 그날 밤 내가 보여준 마음보다 더 귀한 자격이 어디 있겠나? 김성호 회장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야. 바로 사람이지. 그리고 너는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바로 진심 어린 마음 말이야. 도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김성호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경험과 능력은 배우면 돼.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재개발 특별기획팀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야. 진짜 인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김성호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기회야. 그날 밤 내가 보여준 마음이 바로 이런 걸 만들어낸 거거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인재개발 특별기획팀에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인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사내 뉴스레터 담당자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박 대리님, 인터뷰 요청이 있어요. 최근에 특별기획팀으로 발탁되신 사연을 듣고 싶다고 하네요. 도윤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승낙했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갑작스럽게 특별기획팀으로 발탁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만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평소에 하던 대로요? 기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어져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그분이 필요해 보이는 게 있다면 나눠드리고 싶고요. 기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으신가요? 도윤은 그날 밤 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추위에 떨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제 패딩을 드렸죠. 패딩을 드렸다고요?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이 저보다 더 춥고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저는 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기자는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마음가짐이 특별기획팀 발탁과 관련이 있을까요? 도윤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인재개발 특별기획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진정한 인재를 찾아내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은 그날 밤을 떠올리며 그 벤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벤치 주변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벤치에는 또다시 김성호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노숙자 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도윤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김성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맞았어요. 도윤아, 요즘 일은 어떠냐? 정말 보람 있게 하고 있어요. 회장님 말씀대로 진짜 인재가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도윤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흡족해 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성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그날 밤 내가 내게 준 건 단순한 패딩이 아니었어. 그건 이 메마른 세상에서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희망이었지.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성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특별한 거야. 해가 지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너 같은 친구들이 있는 한 말이야. 도윤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처럼 추운 겨울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